네, 2월 첫 거래일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가까스로 상승 전환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혼조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틀째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장 마감까지 저희 안투위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장 마감 뒤에는 여러 가지 특징주와 환율 동향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 10분 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또 깔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샵 4248 누르시고요. 종목, 매수가, 비중, 기간 남겨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전문가분들께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안투위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투위투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병군 김종훈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까 했는데 또 뭐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ICD입니다. 매수가는 17,000원, 비중 50%, 보유기간은 7개월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져가보자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보유 나와 있는데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장비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약간 후발주다 보니까 반응이 늦는 것 같습니다. 덕산, 하이메테나 이런 쪽은 좀 강력하게 올라오는데 ICD 후발 종목이다 보니까 보유 의견 드리지만은 올라갈 때 매도 가격을 13,500원으로 잡아드리고 하고 손절 가격은 1,5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스마트폰이나 타블릿 PC의 그 고급화가 되어가고 있죠. 거기에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 주가가 너무나 가파르게 하락을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본다면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각을 세워서 밑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할 때는 숨어있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비중도 너무 큰데다 지금 7개월째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3,7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를 1,900원 역시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요런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들고 가되 어느 정도 적정가가 왔을 때 매도를 해보자, 손절을 좀 해보자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립니다. 네, 게임빌입니다. 매수가는 18,000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4년입니다. 오래 들고 계셨거든요.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수 의견 나와 있고요. 보유 의견 나와 있습니다. 우선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그 반등 시 매도 의견인데요. 네. 지금 보이지만 일단은 기술적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모바일 관련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은 일단 주가가 많이 선반영돼 있고 올해 실적도 솔직히 말하면은 실적 전망 자체 나쁘진 않는데 일단은 그 수급 자체가 이제 코스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약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반등 시 1차 목표 가격을 10만 원이고요. 2차 가격을 11만 원 정도 잡으시고 이제 큰 수익 나셨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지금 4년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18,000원을 매수하셨는데 지금 거의 400%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자, 지금 구간에서 다른 투자자들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매수하라고 얘기 드린 거는 사실상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그 게임 산업이 보면 장기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게임 산업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셧다운제라든가 게임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 규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이 게임 산업이 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측면, 그렇게 본다면 장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왕 4년 들고 가신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매수를 하셔서 장기 우상향을 계속 장기 성장세를 누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1만 원 일단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4,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차익 실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립니다. 코스맥스입니다. 매수가는 46,250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2달 되셨습니다. 어떤 의견 나와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의견이 나와 있네요. 매수 의견 나와 있는데요. 자, 매도 의견 들어볼까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팔아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반등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 분명히 반등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4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저항대 4만 5천 원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매도 가격을 4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손절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네, 4만 원만 깨지 않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수급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등 시에 이익 실현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맥스. 자, 지금 구간에서 매수 의견 또 편말 들어주셨거든요. 궁금해지네요. 예병근 전문가님. 예, 온라인 시장 그 코스맥스는 중국 관련해서 실적이 장기 성장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 인구들이 과연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 고급 화장품인 대한민국 화장품 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국과 연계해서 봤을 때도 중국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돈을 풀 것이고 그 돈들이 소비에 어느 정도 치중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주 다시 재반등의 기회가 분명히 오리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를 잡아드렸습니다.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장기 우상향하는 패턴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장기 우상향 패턴 쪽에서 지금 조정 구간, 즉 횡보 구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우상향에서 아직 각을 한 번도 꺾지 못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이 결코 어떤 여기서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 아니라 상승 국면에서의 조정 정도, 즉 횡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 삼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매수 다른 의견이 나와 있었는데요.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KG 이니시스입니다. 매수가는 12,900원, 비중 30%, 보유기간은 한 달 되셨습니다. 의견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들고 가보자. 보유 의견 나와 있는데요. 김정훈 전문가님. 네, 일단은 모바일 결제 관련 수혜 종목이긴 한데요. 사실은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지난번 15,000원대가 저항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로 좀 보시면은요. 현재 지금 매수하는 가격대가 지금 12,900원인데 저는 짧게 보겠습니다. 13,500원 정도 올라가면은 일단은 분할 쪽으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 자리. 이미 주가가 반영이 돼 있고 이미 쉽게 말하면 이제 지난번 음봉 자리가 크기 때문에 15,000원까지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13,500원부터는 분할로 파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병근 전문가님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저는 이제 급등했는 그 업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홈쇼핑 관련주인데요. 네. GS 홈쇼핑이 급등을 했습니다. 홈쇼핑과 그 온라인 결제 관련주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온라인 시장 자체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시장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 결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어떤 쇼핑몰에서의 온라인 결제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부분에서의 온라인 결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본다면 이 종목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되 목표가를 14,100원 그리고 손절가를 11,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이니시스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나노 신소재입니다. 매수가는 15,250원, 비중 5%고요. 보유기간은 3주입니다. 의견 보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나와 있습니다. 매도, 매수인데요. 자,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될까요? 매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투명 TV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약간 이제 좀 박스권으로 가져나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11선전이 약간 살짝 깨져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15,2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11선 밑에서 15,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조금 더 보유하셔가지고 17,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15,000원이 깨진다면 다시 13,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유보단 15,000원 손절가 짧게 잡고 올라간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16,500원 정도 잡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 의견 들어볼까요? 매수 의견 나와 있습니다. 예, 앞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나노 신스 소재는 뭐 투명 TV라든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하면 일단은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5%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노리고 접근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생각하고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차라리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목표가를 한 16,800원 잡고 손절가를 15,200원으로 잡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도 보시면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항아리라고 얘기하죠. 항아리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도 강하게 받고 있고, 이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고 가보실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에너지입니다. 매수가는 3,491원, 비중 90%고요. 보유기간은 10개월입니다. 비중이 많은데요. 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나와 있습니다. 자,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폴리시 관련 종목인데요. 지금은 펀더멘탈로 가는 게 아니라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약간 M&A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지난번 저항 가격은 3,000원이기 때문에 손실 좀 보신다 하더라도 3,000원까지만 반등 시 매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웅진에너지 매도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발빠르게 해드렸습니다. 자, 장 마감까지 1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시장이 혼조세를 거듭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시장은 0.29% 하락하면서 1956포인트, 장중에 1960포인트를 또 돌파하곤 했었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4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연일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0.12% 약보합세 또 오늘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50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장 마감 30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일단 선물 시장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오락가락했는데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양시장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SBS CNBC가 오후 3시 증시 마감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네, 2월 1일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하락세를 유지를 하다가 가까스로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를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운 것 같았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성장률 부진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또 장중에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내내 하락세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좀 혼조세를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지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21% 약보합세 마감이 되었는데요. 195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07% 약보합세죠. 503포인트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 짚어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매수와 매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486억 원, 기관 쪽에서 2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오늘 개인만이 코스피 시장 265억 원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 짚어드립니다. 매수 주체가 매일매일 바뀌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기관 쪽에서 156억 원 가까이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개인들이 각각 111억 원, 2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이 있었죠. 두산그룹주들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기계 업종들의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3% 넘게 오늘 기계 업종들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 밖에 비금속 광물, 의약품 그리고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학 업종들도 1% 넘게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밖에 빨간불 켠 종목 그룹 살펴보면은요. 오늘 전기 가스업과 그리고 통신 업종, 그 밖에 보험 업종들이 오늘 장에서는 1% 정도 선방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짚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혼조세를 거듭을 했는데요. 자, 장 막판에는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었네요. 0.48% 하락하면서 주가는 144만 1,0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 현대모비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현대모비스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오늘 강보합세에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 밖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실적 부진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두산그룹주의 또 급락과 관련해서 주가 동향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월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2월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장도 파란불을 켰고요. 자,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 자세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코스피 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엔달러가 92엔까지 돌파하면서 기관들이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들은 엔달러 우려감 때문에 주식 거의 사질 않는 모습이고요. IT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기전 쪽으로 매수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만 선물 255포인트에서 5%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투신권은 일단 화학 쪽으로 매다오는데 일단은 실적 부진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학 쪽은 좀 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신권에서 IT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삼성전자가 5%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먹을 게 없어서 일단 관망하는 모습이고 현대모비스가 그나마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현대모비스 쪽으로 8%의 최근에 3일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엔화가 92엔을 돌파하다 보니까 지수 방어진 섹터, 한국전이라든지 통신주 이런 종목 쪽으로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율이 우리나라 원달러보다는 지금 엔달러가 92엔, 5엔 돌파 그렇게 강하게 돌파하다 보면은 기관들 결국 지금은 매집하는 패턴이 아니라 그냥 단기로만 5에서 한 7% 정도의 단기로만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방어주 쪽에 수급이 조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또 내일 시장에 어떤 수급이 어떻게 또 이동할지 저희가 또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근 전문가님. 예,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좀 차익 실현을 했고 기관이 이제 오늘 강하게 좀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보면 이제 연기금에서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과 투신에서 들어온 매수 섹터를 보게 되면 이제 통신업종,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에서 조금 연기금에서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IT 섹터 쪽에 조금 연기금에서 또 강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런 점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관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대북 리스크나 그다음 외인들의 매물 폭탄이 좀 적을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매기가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도 보시게 되면 디지털 컨텐츠 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북 리스크나 그다음 외인들의 매물 폭탄에 조금 안전한 종목들이죠. 디지털 컨텐츠, 방송통신 이런 쪽은 조금 대북 리스크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수세들이 아마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고 견조한 흐름 보이는데 그 안에서 또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환율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95원까지 훌쩍 올라섰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네. 반등이 나왔지만 북한발 핵실험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달러보다는 유로나 엔달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로달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지금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일본 주식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방어적인 통신주라 이제 전력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주도주는 현재 나와 있지만 제약주가 주도주지만은 다른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만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유로화 보시면은 1.45까지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로화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향후에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엔달러가 참 중요한 모습인데요. 지금 엔달러가 지금 91엔을 돌파하고 92엔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달러가 120엔까지는 아마 좀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엔달러 수혜주라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 주식이나 일본 엔화이기 때문에 지금 대우증권에서 엔화 약세 랩을 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엔화가 상승하는 걸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대우증권에 문의하셔가지고 엔화 약세 랩을 가입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엔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캐나다 엔을 보시면은 지금 캐나다도 바닥을 찍고 엔도 바닥을 찍은 모습인데 만약에 이제 환율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엔화가 오르고 엔달러가 오르고 캐나달러가 오르면 캐나다 엔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주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식보다 환율이 잘 가기 때문에 환율적으로도 이 캐나다 엔을 잘 보시면 지금 가격보다 충분히 한 2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앞으로 이런 환율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 동향 또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주가 동향을 살펴봐야 되니까요. 그때그때 또 잘 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이 있었죠. 두산그룹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그 배경이 두산건설 증자설에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자세히 어떤 부분인가요? 예, 뭐 두산그룹에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그 루머 시장의 루머들이라고 쏟아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주담, 즉 회사의 주담과 통화해 본 결과 이제 그 이런 뭐 주담이 이런 유상증자가 없으면 강력하게 원래 부인을 합니다. 그런 사실 무근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 지금 상황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어떤 굉장히 지금 유상증자를 좀 확고히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주담하고 통화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유상증자가 거의 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개인들에서 이제 매물 폭탄이 조금 나왔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산그룹주가 오늘 급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처럼 두산중공업은 오늘 8% 넘게 빠졌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산그룹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번 3월 달에 지금 두산건설 쪽에 증자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 들어오는 차입금을 아마 이제 오버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우려가 아마 있습니다. 일단은 증자를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회복은 될 수 있는데 워낙 부차 높다 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N저 때문에 히타치를 사야 되느냐 인프라코어를 사야 되느냐, 당연히 히타치를 사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히타치를 뭐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을 추천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반등할 때 매도해가지고 차라리 N화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N화 수혜주는 내수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 그다음에 제약주,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박스권으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건설주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M&A 말고는 큰 이슈보다는 약간 급등주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인수설이고 루머가 아니라 뭐 현실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두산 관련주들이 뭐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라고 두 분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또 그동안에 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NC소프트도 52주 신저가 계속 기록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오늘장에서 또 조정받았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 조정 많이 받은 대형주들 매수를 해도 되는 메리트가 있을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대형주들을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북 리스크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아직 매물 폭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우상향 패턴으로 본다면 지금 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 낙폭이 과했던, 즉 회사에 숨은 악재가 있을지도 모르는 오늘같이 두산그룹주도 사실 이건 숨은 악재였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소문이 크게 돌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게 유상증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들만 왔다 갔다 그랬었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루머가 된 것은 금일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이미 차트상으로 모양을 보면 두산그룹주들이 이미 그 모양들, 즉 숨은 악재에 대해서 이미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두산그룹주는 이미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계속해서 내다 팔았다는 거죠. 내다 팔면서 주가의 모양을 이렇게 하락적으로 가닥을 잡아놓은 상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뉴스가 나왔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어떤 숨어있는 악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가장 공신력 있게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면 차트 모양에서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각을 많이 꺾은, 즉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던, 아직도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종목에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하락에서 턴할 수 있게끔 둔각을 만든 종목들, 즉 횡보하는 종목들을 잡아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 같습니다. 네, 아무리 대형주더라도 지금 크게 주가가 조정을 받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매수를 한다든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김종우 전문가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두바이유가 120불 돌파할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 일단 보시면은 2011년 4월 달에가 두바이유가 120불 돌파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유 종목들은 뭐 GS나 SK 이노베이션, SL 다 똑같은 종목들인데 일단은 유가를 도입하는 시기가 한 달 뒤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가가 한 달 동안 급등한다면 그 다음부터 주식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자리는 유가가 박스권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횡보라고 보지만 저는 횡보보다는 약간 이제 하향 쪽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두바이유가 다시 120을 뚫기 전까지는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요. 왜냐하면 네. 전기차 쪽으로도 아직까지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쪽이 전기차 배터리 쪽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쪽은 적자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배터리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정유주들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보다 한 20불 정도 이상 유가가 급등한다면 오히려 그때 사는 게 더 좋을 걸로 보죠. 지금은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는 다른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점검까지 해드렸는데요. 2월 증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증시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될지 또 잠시 후에 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셨고 어떤 전략을 구사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다음 주 증시 전망과 전략 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먼저 2월 증시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좀 판단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역차별화 될까요? 다른 글로벌 증시와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선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보다 선물이 5배가 크기 때문에 선물이 참 중요한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선물 255가 이번 옵션 사업물 자리에서 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선물 255를 깬다면 45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지 않으면 70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물 255와 270권의 박스권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종목을 보긴 봐야 되는데 약간 기관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종목이 아직까지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화 정도 안에 260을 안착을 한다면 오히려 그때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55를 만약에 종가상 다음 주 월화에 깬다면 그때는 245에서 사야 돼요. 245에서는 주가가 완전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255와 70 정도가 박스권인데 245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핵실험은 5월 달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2010년도도 5월 달에 많이 빠졌고요. 그 해도 5월 달에 많이 빠졌는데 올해도 만약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특히 5월 정도에 한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만약 255를 깨지 않고 다음 주에 안착한다면 오히려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일단은 좀 단기 반등권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깬다면 그때는 오히려 245까지 추가 리스크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선물 시장 쪽에서 포지션을 잘 지켜보자. 245포인트 정도 내려왔을 때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예병군 전문가님, 2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2월 증시 저는 그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딱 리스크라고 꼽아볼 수 있는 것이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과 그다음에 지금 대북 리스크라고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환율도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 즉 금융당국에서 지금 토빈세까지 도입해가면서 한국형 토빈세라고 얘기하죠. 그 도입해가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어떤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환율 상대 비교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일본이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엔저 정책을 하면서 엔달러 환율 지금 계속 그 정책적으로 맞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도 지금 방어를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을 보신다면 엔달러, 원달러 환율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접어두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아직 실적 발표가 나지 않은 기업들, 즉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조금 웅덩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피해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리스크가 또 하나 있죠. 대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대북 리스크와 관계된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사람들과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저 북한이 늘 저래 왔다. 늘 저 모양이다. 이걸 알고 있죠. 그런데 외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당분간은 조금 피해가자. 요 얘기를 조금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까 하는데요. 딱 찝어주셨네요. 김정훈 전문가께서는 셰일가스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오바마 일기 수혜 종목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전기차, 그다음에 태양광, 원자력입니다. 네.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갔었습니다. 원자력, 한전, 기술, KPS 한 300% 정도 이상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LG화학, 삼성 SDI 500%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OCI, 오성 ST 같은 경우는 뭐 5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 2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셰일가스인데 왜 셰일가스냐면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 때문에 셰일가스 개발이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고 중국은 매장량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 기술력이 부족하고 또 개발할 때 물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물이 좀 부족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탐사는 하지만은 본격적인 개발 힘들 것 같고요. 미국 쪽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기존에 뭐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는 보조금을 줘야지 사업이 되는 거고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셰일가스가 더 싸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고 향후 10년 동안 투자를 해서 일자리 60만 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는 그전에는 금융권에서 일자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금융권의 일자리를 다시 메꿀 수 있는 건 제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제조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뭐 IT나 자동차 이런 제조업보다는 새로운 시장, 천연가스 쪽으로 시장을 개척하면서 지금 현재 선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 수혜주로 지금까지 안 갔던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약간 지금 비탄력적이지만은 지금 자리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대 에너지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셰일가스에 대해서 각광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근 전문가님, 코스피로 이동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코스닥 시장은 괜찮다고 보세요? 예,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지금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북 리스크와 외국인의 매물 폭탄에서 조금 제외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좋지 못합니다. 제가 수급 상황에서도 살펴드렸다시피 기관들도 아직은 조금 너무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조금 매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신다면 당연히 코스닥으로서 아직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매기가 옮겨간다는 판단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제 화학 관련주와 그 다음에 금융 관련주입니다. 화학주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좋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울산에 있는 전문가입니다. 울산에 많은 화학 공장들이 있죠. 그 화학 공장들 임원분들과 이제 많은 대화를 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화학 섹터 쪽은 즉 3, 4분기, 4, 4분기가 되어나야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쯤 선반영되느냐? 1, 4분기 후반부터나 그 다음에 2, 4분기부터는 확실히 선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차트 모양을 조금씩 올려갈 것 같다. 즉 대표적인 화학기업의 어떤 차트 모양을 제가 지금 짚어드리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차트 모습인데요. LG화학이 지금 굉장히 지금 삼각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이 삼각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신다면 이게 한 2, 4분기쯤에는 1, 4분기 말쯤에는 완벽히 삼각 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신다면 화학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주 3월 배당 관련해서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증권주, 금융주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또 화학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월 증시 전망과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광고 보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여기 아줌니도 광고 보고 IBK로 바꿨어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우리 오빠도요. 덕분에 취직했습니다. 참 좋은 일만 생기네요.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9살 칭칭에게 아름다운 교실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학교를 지원하는 아시아나의 아름다운 교실. 아시아나가 취향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착한 수수료에 감동 서비스 주식은 뱅키스. 온라인 투자, 나는 뱅키스로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한국투자 뱅키스. 네,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투자, 위험한 투자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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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투 대표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투 대표 변사입니다.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이런 날일수록 감기 잘 걸리는 거 은지 씨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 감기 조심하라고요? 아니요.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밉상이네 진짜. 성희 씨 수익률도 좋은데 어떻게 저한테 커피 한 잔을 안 사요? 수익률 2배가 오르면 그때 쏘겠습니다. 네, 밉상입니다. 네, 오늘 비는 오지만 상큼하게 출발해 볼게요. 출발. 네, 오늘 우리 전문가들의 제시 종목 먼저 만나보시겠고요.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자, 두 종목 먼저 앞서서 만나보셨는데요. 한국가스공사, SBS 미디어홀딩스입니다. 자, 먼저 김종훈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가져오셨네요. 네, 지난번에도 가져온 종목인데 쉘가스 대장입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바마 1기에서는 태양광, 전기차, 원자력 3개 종목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오바마 2기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금융권하고 그다음에 건설 쪽,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건설이나 금융 쪽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천년가에서 앞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10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바마 지금 그 2기가 시작이 되면서 향후 5년간은 셰일가스 쪽으로 분명히 돈이 올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 정책 최대 수혜를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대 수혜를 받는 업종이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100원에 수입을 해가지고 기존에 100원을 수입한다면 앞으로 셰일가스는 70원에 수입을 합니다. 그만큼 30원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종목이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단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볼 것 같으면 그냥 선물 보고 5% 팔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고요. 미국이 LNG 수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건 2017년부터 아시아 국가들한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한테 팔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지금 이제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지금 승인이 나가지고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셰일가스는 셰일가스는 미래 에너지면서 기존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졌지만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셰일가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셰일가스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업체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차트는요.
가스공사의 밸류에이션인데요. 지금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BPS, 청산 가치도 지금 주가가 싸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자원 개발 가치입니다. 주바이르, 바드라, 아카스, 마수르라, 예멘, 미얀마, 수르크, 모잠비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잠비크 이 가치가 엄청나게 지금 높고 우리나라가 35년간 쓸 수 있는 지금 천연가스를 지금 그 개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이거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 자리가 매우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미얀마에서 그 천연가스 상업 생산이 5월 달부터 나오다 보니까 5월 달에 호재가 있고 3, 4월 달에 뭐 유상증자 그런 루머가 한 번 있지만 그거는 어차피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할 수도 있어요. 유상증자.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확 줄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악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100원에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70원에 셰일가스로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기적으로 미수금이 감소하면서 주가는 적정가치, 청산가치 이상 11만 원 이상 최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지금 모잠비크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금 우리나라 가스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2개월마다 계속 탐사를 하다 보니까 2달 후에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2달 후에는 더 다른 더 좋은 광구를 우리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셰일가스 쪽도 증자를 해가지고 투자한다면 충분히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안 갈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1년 이상 본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는 큰 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이거 뭐냐면은 그 도시가스업범상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370%인데 여기서 미수금이 더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가스업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가스 요금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내려놔야 됩니다. 부채 비율을. 그러니까 결국 부채 비율은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증자를 해가지고 내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가스 요금 올려가지고 내리든지.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미수금을 회수할 때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느냐. 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가스공사 미수금이 연간으로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 미수금이 5조 4천억인데요. 매년 1조 5천억 정도의 미수금을 회수한다면 빠르게 3년 안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 N저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LG화학이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아니라면 당연히 주도 업종은 하나지만 한 가지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미약품이 주도주인데 그거 플러스 하나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 플러스 주도주가 뭐냐? KT냐? 아니면은 한국전력이냐? 가스공사냐? 그걸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주도주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결국 해결된다는 거 실적인데요. 작년에 순이익이 3,70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하고 7,800억에 그만큼 영업이익보다 미수금이 감소되면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로 봤을 때는 2017년 정도 되면은 순이익 1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순이익 1조면 지금 시가총액이 5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거를 들어가 가지고 한두 달 내에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저는 여기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내가 여기서 1년 이상 투자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내가 주식이든지 뭐 채권이나 환율 쓴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N 사겠습니다. N달러. N달러는 1년 이상 주가 N달러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현대차를 사는 게 아니라 N달러를 사가지고 1년에 3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종목을 살 것 같으면 떨어질 때 제약주나 가스공사, 한국전력 쪽으로 보는 게 추세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실질적으로도 주가가 이제 바닥권 났다는 점 그리고 미수금이 감소를 하게 된다면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2015년까지 미수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부채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가스요금 올리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증자를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건데 증자 가능성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주가를 좀 넉넉하게 대응하시면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저는 지금 자리가 지나고 나면 이게 바닥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산가치가 올해 BPS가 11만 원입니다. 이 기업을 팔았을 때, 이 기업을 그냥 청산했을 때 청산가치가 11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뜬 게 아니라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미국에서 앞으로 최고 10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 수입을 하고 기존의 사업 구조가 뭐냐면 100원에 수입해가지고 팔았는데 70원에 수입하겠다 앞으로 17년부터. 그러니까 늦어도 그 안에 주가가 충분히 그 기업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가 물론 기술적으로 주가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빠른 종목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종목이 안 가다 보니까 코스닥을 좋아하시는데 결국 지수가 2,500포인트 뚫은다면 코스피 종목에서 주도주가 나오고 단기도 마찬가지. 단기는 단기로 보시되 주도주는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셰일가스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고 또 가장 큰 리스크는 유상증자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렴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셰일가스 자체에 대해서 안토이토 대표 두 분께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로 잘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번보다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네, 오바마 1기 수혜주는 전기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급등했나요? 내가 봐드릴게요 한번요. 네, 관련 2008년도에 그 오바마 수혜주 나왔던 LG화학인데요. 지금 보시면 2008년도 그 당시 주가가 5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5만 원까지. 5만 원까지 하락했고 제가 LG화학을 6만 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요. 6만 원 매수해가지고 이 종목을 50만 원까지 갈 거라고 그 당시에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LG화학을. 그리고 전기차가 두 개가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빼고 대형주만 삼성 SDI가 유럽 쪽에 장기 계약을 했고 오바마 수혜주는 LG화학이 왜냐하면 LG화학이 미국의 GM이나 포드 쪽으로 7년 동안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LG화학이 당시 실적이 없더라도 그런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가 6만 원부터 58만 원까지 갔던 그러니까 이런 큰 수혜주들은요. LG화학 밑에 하청업체는 수백 개이기 때문에 그건 다 빼고 대형주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쪽 봐드릴게요. 한전기술이 쪽인데요. 한전기술도 상장하자마자 그 당시에 추천드렸는데 3만 원에 추천드렸어요. 3만 원에요. 3만 들어가지고 14만 원까지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4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태양광입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시아인데요. 대형주. 네, 하청업체는 200개니까 빼겠죠. 지금 오시아도 보시면은 20만 원부터 65만 원까지 3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은 아무리 못 올라가도 많이 올라갈 때는 10배 이상 올라가고 적게는 3배에서 5배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스공사 봐야겠죠? 그럼 가스공사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 그럼 가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자리가 3만 5천 원부터 8만 원까지 한번 갔었지만 이 기업의 청산가치 11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월봉에서 11선인데 월봉에서 11선이 깨지면 대세 하락이에요. 대세 하락.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는 대세 하락이고 LG화학도 그렇게 주도주는 아니라 보이고 지금 제약주가 월봉에서 섰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업종 자체가 이제 그 전기가스 업종인데 전기가스 업종이 지금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업종이 2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못 올라간 업종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바로 제약하고 전기가스, 한국전력하고 가스공사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가 단기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 흐름이 나빠서 단기로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중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동안 투자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가가 그렇게 안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 영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청산가치? 은지 씨 아세요? 모르는데요. 네, 그 청산가치가 무슨 말이에요? 청산가치는 이 기업을 그냥 아예 그냥 청산 팔았을 때 이 기업을 그냥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영업, 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가스업을 그냥 현재 시가로 팔았을 때 갖고 있는 부동산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 이런 걸 다 그냥 시장가로 현재 시가로 다 팔았을 때 가격이 11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은지 씨나 상희 씨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500만 원이다. 살 때는 1000만 원 주셨는데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걸 다이아몬드 팔았을 때 가치가 500만 원이에요. 지금 가치 청산 가치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무슨 업을 하든 간에 삼성전자를 지금 팔았을 때 얼마냐? 45만 원, 50만 원 청산 가치가 가스공사는 청산 가치 11만 원이고 한국전력은 9만 원이에요. 청산 가치가. 근데 둘 다 공기업이니까 안 망해요. 민간 기업 망하지만 그래서 이 기업은 정부에서 밀어주고 미국에서 10년간 투자하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 갈 때는 주가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증자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못 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면서 주식으로 수익 냈던 사람들은 다 대형주만 가지고 수익을 내고 예, 주식으로 이제 주식으로 이제 손해가 크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소형주들 가지고 하다가 이제 회사가 망하는 경우 이런 기업들은 망할 수가 없죠. 당연히 공기업이니까. 근데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 세일가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가스공사가 그 세일가스를 캐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호주에 있고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도 있나요? 그 세일가스가? 셰일가스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요.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있는데 미국은 직접 현재 지금 그 캐고 있고 현재 지금 상업 생산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환경 규제 때문에 아직은 개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지금 개발이 뭐냐면 셰일이 바로 진흙이에요. 진흙이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 그 안에서 가스가 나와요. 그게 셰일가스예요. 진흙이나 암석 같은 게 굳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침전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셰일가스입니다. 근데 그 셰일가스를 각국 나라에서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유럽은 환경 규제가 환경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개발 능력이 없고 미국만 있어요. 이제 개발 능력이. 근데 미국이 그걸 지금 개발해가지고 현재 몇 개 기업들이 승인이 났고 그거를 한국가스공사가 17년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셰일가스를 사겠다. 왜? 지금 우리가 100원을 주고 천연가스를 사오는데 셰일가스를 70원에 사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0원의 이익을 보잖아요. 30원의 이익을 17년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수금이 자연적으로 줄어들면서 기업의 청산 가치까지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3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기로 보신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저축해가지고 1년에 그냥 50% 정도 수익 나면은 만족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일가스는 천연가스보다 싸게 가져오니까 중간에 마진을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17년이면 아직 4년 남았는데 왜 벌써 매수하죠? 근데 한 2, 3년 후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가라는 거는 그런 호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미리 올라가요. 예, 주가가 호재가 나오면 미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지금 그 제약주가 막 급등했잖아요. 제약주가 신약을 지금 수출한 게 아닌데 주가가 지금 벌써 5배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있어요. 주도주가 보통 2개, 3개인데 기존의 자동차, 화학, 정유가 주도주에서 탈락이 됐고 그 다음에 바이오, 카지노, 그 다음에 딴따라 엔터 종목들이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제약주, 셰일가스, 그 다음에 통신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는 오히려 그런 새로운 종목들이 주도주로 먼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보면 수급 주체가 외국인하고 이제 그 기관들이 대다수 수급 주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단기 세력은 조금 들어오기 힘든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 종목 자체가 중기이기 때문에 중기로 봐야 돼요. 예, 단기를 볼 것 같으면은 선물로 보셔야 돼요. 선물로 가지고 삼성전자 이번에 5% 반등했고 현대모비스 8%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형주 가지고 단기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선물 보면서 시가총액 5개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 어떤지 짚어주실까요? 그리고 뭐 좀 더디게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주가 흐름 자체는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오늘 66,8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약간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자리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데 다만 여기서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66,000원 정도 기준 해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여드리고 왜냐면은 지금 경계선 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제 LG 화학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아니 LG 생명과학인데 네,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경계선이죠. 이 자리가 바닥이었습니다. 이 자리.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었고 가스공사도 지금 수급 쪽으로는 약하지만은 충분히 지금 자리부터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낙폭 과대했고 다만 수급이라는 게 종목을 단기를 보면은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만 사야 돼요. 왜냐하면 선물 보면서. 근데 어차피 종목을 내가 1년 이상 볼 것 같으면 충분히 저는 이 기업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83,000원까지
제가 가스공사 콜 워런트를 확인해 보니까 가스공사 콜 워런트 가격이 83,000원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83,000원까지는 나중에 올라갈 때 기관들이 1차로 보는 가격이니까 일단은 1차 가격은 83,000원짜리가 1차로 보물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2차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립니다. 예병군 전문가의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예, 장황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자, SBS 미디어 홀딩스를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SBS 미디어 홀딩스를, 이 SBS CNBC에서 SBS 미디어 홀딩스를 왜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통신 방송 쪽에 서비스 업종이 조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방송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 써니 영화를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뒷일, 야, 전화기도 들고 다니겠다,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통신방송 쪽에서도 어떤 저희가 방송을 보면서 디지털이라는 그 미디어 산업이 어느 정도 육성될 수 있는가 하면 방송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방송통신 사업이 더욱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 지금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SBS 미디어 홀딩스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가을 투자 자문 회사의 어떤 그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스크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둔 PPT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을 투자 자문의 지금 종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SBS 미디어 홀딩스는 태영건설, 즉 모회사죠. 태영건설이 61%나 지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투자가 15%, 즉 가장 가을 투자 자문의 리스크를 가장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지금쯤 그리고 가을 투자 자문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간, 즉 가을 투자 자문의 지분율이 지금 다른 종목들은 보시게 되면 아이마켓 코리아라든가 신팩이라든가 포스코엠텍, 웰크론한텍은 굉장히 지분율이 큽니다. 제일 작죠.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신다면 이 그 SBS 미디어 홀딩스의 주가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걸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슈팅을 노려볼 충분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의 전환에 굉장히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설명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다른 전문가님께서 SBS 허브 콘텐츠 그거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 그래도 또 되게 이 종목을 굳이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 미디어 시대 그 얘기를 가장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컨텐츠 SBS 디지털 컨텐츠 허브는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이 SBS 미디어 홀딩스는 지주회사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법의 어떤 SBS 컨텐츠 허브나 SBS 그다음에 이런 데서 수익률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분법 구조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익을 자동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주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게시판을 봤는데 거기서 어느 한 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회사는 스포츠 중심 회사다. 즉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이슈가 없으면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매도하고 도망가자. 이런 걸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굉장히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카드라 방송은 절대 믿지 마세요. 누가 이 카드라, 누가 저 카드라 이런 방송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SBS 컨텐츠 허브가 오히려 어떤 스포츠와 관계된 그런 것과 연관이 깊고요. 물론 이 SBS 미디어 홀딩스의 어떤 자회사 중에 SBS 골프도 있고
이런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SBS도 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독점 계약을 스포츠 중계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따내게 된다면 이 회사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지분법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타격을 받는 것은 자회사, 즉 직접 관련이 된 SBS 콘텐츠업이나 SBS가 오히려 타격을 더 받겠죠. 예. 그리고 최근 5일 동안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어요. 기관이 도망가고 있다. 저도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닐까요, 지금 이거? 기관 오늘 샀습니다. 그래요? 기관이 오늘 네. 한 6만 주 가까이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럼 매수를. 차트 한번 차트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 차트 보면서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희 씨가 짧은 부분이 기관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좀 들어왔네요. 예, 오늘 장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장기 우상향 쪽에서 지금 첫 번째 이 장기 우상향 패턴에서 이 200일선을 한 번도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강한 200일선조차 건드리면서 자, 1파, 2파, 3파까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 뭐 상익 씨나 은지 씨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 파동 이론 중에 가장 정평이 높다는 것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보면 갑자기 급락하게 되는 3파 정도의 이 파가 나오게 되면 1파, 2파, 3파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주가는 3분의 1 정도는 회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이 종목 지금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구간이고 주봉에서도 월봉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강한 61선, 62평선 부근의 어떤 지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매수가를 지금 오늘 조금 제가 원고 쓸 때까지만 해도 5,850원 부근이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오히려 그 장막판에 고가를 기록했죠. 네. 5,880원 매수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6,340원, 손절가는 5,680원 짧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미디어 홀딩스 가격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인데요. 어떻게 고민이 더 되셨는지 참 궁금해진 대목입니다. 열심히 설명해 주셨죠. 한국가스공사와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자, 최근에 두 분께서 종목 선택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자, 한번 긴장을 하시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선택하셨나요? 네. 네, 저는요, 전문가님 말씀 들었는데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선택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안전하게 쭉 가는 스타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네. 못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보니까 종목을 들어가서 단기로 빨리 팔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분도 아직 초보자분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초보자들이 종목을 단기로 보지만 사실 길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가스공사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믿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크게 갈 종목이니까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좀 쭉쭉 올라가는 3분의 1 외병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3분의 1을 제가 먹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제 생각 기발하죠? 예, 기발합니다. 역시 그 SBS에 출연하신 모델답게 이 종목을 선택하셨다는 거 정말 기발합니다. 은지 씨, 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네. 또 저러신다, 또. 알겠습니다. 최종 선택 보셨는데 은지 씨께서는 오늘 한국가스공사를 그리고 상희 씨께서는 SBS 미디어 홀딩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잘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AS 시간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 짚어드리겠습니다. 은지 씨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7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선택한 두산중공업은 오늘 그룹발 악재로 급락이 나오면서 포트에 편입을 안 하셨어요. CJ CGV와 휴비츠, 롯데 하이마트가 꾸준한 수익 구간입니다. 상익 씨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현재 10종목으로 꽉꽉 차 있는데요. 삼성화재, 인터파크, 루미마이크로가 3%에서 6%대 수익 구간이십니다.
네, 종목 AS 해볼까 하는데요. 자, 두 분께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예병훈 전문가님. 루이 마이크로 올라가다가 또 조정인가요? 그 조정 맨날 조정 같아요. 제가 볼 때. 조정이 아니죠. 지금 수익 구간이시죠, 그죠? 수익 구간이고 오늘 이제 한 2.42% 정도 종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격이 너무 벌어지다 보면 그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자꾸 조정과 상승의 어떤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들을 차트로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면 지금 이격들이 즉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격이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 이격들을 좁히려면 조정과 상승을 반복해야 거기서 크게 조정 없이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또 체크해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확신을 좀 가지세요. 제 종목 중에 크게 빠진 종목보다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 믿음을 꿋꿋하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좀 있으면 우상향 볼트 그게 나오는 겁니까? 우사인 볼트가 아니죠. 이런 거는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죠. 이런 거는 우사인 볼트 타법이라기보다는 골 세레머니 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은 전문가님 오늘 고려아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일단은 지금 네. 대형주가 좀 약간 약한데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뱅가드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 대형주 100개를 지금 팔고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6개월 동안 7월 3일까지 대형주 위주로 팔기 때문에 대형주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대형주 가진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가 주도주의 가져온 종목인데 고려 같은 경우는 나쁜 종목은 아닌데 일단은 선물 255에서 찍고 올라갔는데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모비스는 반등이 나오면서 8% 반등 나왔는데 고려한 쪽은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일단은 선주가 이탈하지 않았지만은 다음 주에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오히려 제 종목이지만 과감하게 종목을 네. 포트를 바꾸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종목이 자체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보험주, 통신 이런 것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험주는 또 강하잖아요. 지금 상위 좀 네. 강한데 그래서 수급 때문에 안 좋은 거다 지금. 그래서 뱅가드 쪽에서 7월 3일까지 대형주 위주로 팔다 보니까 결국 대형주들은 좀 단기 거래 위주로 하지만 저는 고려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 못하면 지수가 오르는데 반등 못하면 그때는 오히려 반등할 때 청산해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지 씨, 네, 프로그램이 그 이름이 오빠 한번 믿어봐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은지 씨가 제 종목 중에 유일하게 선택한 것이 모베이스입니다. 네. 잘 가고 있죠? 네, 잘 가고 굉장히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빠는 결코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아저씨를 믿으세요. 그 프로그램 이름을 바꿔야 돼요. 어떤 예? 그런 프로그램 이름을 바꿔야 돼요. 오빠들이 많죠? 저는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를 알겠습니다. 믿으세요. 네. 네, 오늘도 종목 점검까지 잘 해봤습니다. 상익 씨, 은지 씨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또 더 좋은 수익률로 다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병군 전문가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예, 좀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권 프로그램에서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왜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증시에서 대북 리스크를 빼고 얘기가 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반드시 좀 체크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
핵실험 강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핵실험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 있느냐? 첫 번째는 지금 풍계리 갱도 입구에 위장막을 설치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장막 안에 지금 이제, 어떤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 위장막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김정은의 성향인데요. 김정은이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격이 단행을 좀, 급격한, 그리고, 빠른 단행을 하는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위성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신속한 단행을 했죠. 중국에서도 만류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단행으로서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는 이제 김정은의 이제 후계 구도에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한 김정남의 행보와 그리고 장성택과 이제 그 장성택과의 관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김정은 체제에서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즉 장성택하고 지금 김경희가 이제 부부 사이죠.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일의 여동생입니다. 김경희가.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정은으로 봤을 때는 고모고 고모부죠. 그런데 김경희가 조금 지금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군부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핵실험은 강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을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짧게 설명을 핵실험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조금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핵실험이 정치 파장에 미칠 영향과 제자리 찾기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의 부분입니다. 지금 핵실험 후에 정치는 분명히 타격을 받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핵실험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 찾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타격을 받았던 연평도 사건에 비하면 핵실험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으로의 어떤 분위기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파장 자체도 미미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제자리 찾기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대응 전략을 조금 살펴드리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대북 리스크를 생각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두는 전략. 그래서 대북 리스크가 터져 나왔을 때 이건 단기적 관점입니다. 대북 리스크가 터져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빨리 제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증시에 그 자금을 더 투여하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건 어차피 빠르게 회복할 것이고 증시가 우상향 차트로 봤을 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북 리스크를 아예 배제하고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을 두 가지를 세울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전략 다 모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대북 리스크는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실험을. 굉장히 저희 국민들도 그렇지만 핵실험 자체는 환경도 파괴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제발 좀 부탁을 하는데요. 핵실험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 PPT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지금 비 오는 중에서도 이 아저씨가 굉장히 고심에 찬 모습으로 지금 스탑 북핵실험 이런 피켓을 들고 계시죠.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북한 이슈가 다음 주 내에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꼭 다음 주가 아니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장중에 나오느냐, 장후반에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나온다면 분명히 크게 리스크 있습니다. 그런데 장후에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단기적으로 아무 리스크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핵실험이라든지 얘기가 나왔을 때 증시가 크게 출렁이진 않았잖아요. 김정훈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번 2010년도 5월 27일 날 그날 연평도 사건 그날 당시에 연평도 쪽에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가 100포인트 정도 가까이 그날이 빠졌었는데요. 네. 그날이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실제로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날 제가 샀어요. 100% 매수. 그래서 만약에 핵 떨어지면 그날 제가 100%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바닥이니까 핵 실험은 사실상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좀 약간 루머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루머로 좀 보고 그러나 가능성은 또 있다 충분히 북한이니까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런 게 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로 올해 증시의 마지막 저점 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확실한 어떤 도발이 있을 때는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하시는 것 네. 같고 일단은 피해보자 좀 보시는 것 같거든요. 예, 단기적인 접근을 봤을 때 조금 피해 있다가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네. 그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바로 자금을 투입해서 증시에서 어떤 저점을 한번 잡아보자 이 전략이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 성향이 강한데 우리 김정훈 전문가님 절대 단기적 성향이 아니신데 그런 또 기회를 잘 노리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도발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씁쓸한 마음이 있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가 또 휘청거리기 때문에 또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월 첫 거래일이었고요.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김종훈 예봉근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예봉근 전문가님은 주말인데도 또 무료 방송 하신다고요? 예, 조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 10시와 일요일 저녁 10시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드릴 얘기들은 이제 리스크 부분. 먼저 2월장에서 꼭 체크해야 될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북 리스크,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런 리스크 설명해드리고 2월에서 이제 호황이 될 업종들, 그런 것들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에도 밤 10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예병근 전문가의 무료 방송 많이 접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병근 전문가님, 김정훈 전문가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월요일 장 마감 15분 전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